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49 덕선장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인의 덕이 선한 것은 물론이려니와 모든 사람이 지닌 덕이 선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덕이 선하게 된다라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한 덕을 갖게 됐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덕이 선하게 됐다라는 것은 바로 교육의 성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교육으로 완성시켜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49 덕선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 성인이 모든 사람의 덕을 다 선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교육을 펼칠 수 있느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게 덕선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성인의 교육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이 장에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면 이 덕선이라는 두 글자는 오역선이면 덕선이라는 이 덕선을 뽑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덕이 선하다라고 할 때에 바로 백성의 덕이 선하게 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처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지닌 덕이 선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을 만들어주는 것은 성인인데, 성인이 어떻게 해서 그런 덕을 만들어주느냐? 성인은 무상심이요. 성인이라 하는 것은 고정된 마음을 가지지 않으신다. 어느 책에서는 무상심, 고정된 마음을 가지지 않는다도 하셨고, 어느 책에서는 성인은 항상 무심으로 하셨느니라. 이것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심이라든지 고정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라는 것이 뭔 말이냐? 이 백성심으로 유심하나니 백성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 거라고. 자, 이렇게 보면 이 상자의 뜻이 뭐냐? 상이라는 것은 일단 해석할 때는 일정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건 고정화된 마음을 말한 것입니다. 고정화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개념을 갖게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 나머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모두 잘됐다라고 뽐내는 것. 이런 마음이 없이, 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주관을 내세우지 않고 이 소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관을 내세우지 않고 모든 사람의 마음으로 함께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민 동락처럼 이 백성들하고 함께 즐긴다라고 하는 것처럼 여민으로 동심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과 마음은 함께 해준다라는 말이 백성의 마음으로 마음을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유구용으로 여민 동심을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닌 것입니다. 자, 이것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최고의 통치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통치자가 자기 주장과 자기 철학을 가지고 사는 것도 좋지만
최고의 통치자는 어떤 것이 자기 주장이 돼야 되느냐? 우리는 여기에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 대슬로건을 걸고 있다면 대통령 마음으로 통치를 할 것인가? 백성들이 원하는 것으로 통치를 할 것인가? 이 논조는 간단한 논리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백성의 마음으로서 통치자는 마음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더라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그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백성의 마음으로 내가 마음을 삼는다는 게 뭐냐? 자의 백성지 의견으로 이 의견하고 백성들이 생각하는 의견으로 내가 생각을 해라. 자, 여기에 위자. 바로 이것은 뭐냐? 여기에 위자는 바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최고의 통수권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통수권자의 의견과 통수권자의 욕구와 통수권자의 시비의 기준, 통수권자의 주장은 뭐가 돼야 되느냐? 백성이에요. 백성의 의견으로서 통수권자가 의견을 삼아야 돼요. 그리고 백성들이 원하는 걸로 욕구를 삼아야지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짓거리들, 이건 안 된 거예요. 백성들이 옳고 그러다라고 하는 가치 기준이 대통령 가치 기준이 돼야지 대통령의 기준으로 국민의 척도를 재려고 생각하지 마라. 특히 일부 몰지각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적처럼 생각해서 싸우려고 덤벼드는 거, 이건 상식 이하에서도 상식 이하의 정치인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주장한 걸로 주장을 해야지 왜 개인적인 주장을 세운 거예요, 이게? 이거 안 된 거예요. 바로 이렇게 보시면 유민심지 호호를 시종이요 오직 백성들이 민심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유민심지 향배를 시행이라 오직 민심에 지향하고 저버린 것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 바로 이것이 뭐냐? 이게 바로 이것이 철저한 민주주의예요. 이게 철저한 민주주의가 국민을 위해서,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에요. 이게 백성심으로 위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문이어서 사람들이 진부하게 생각하지, 이 말을 딱 바꾸면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해서, 바로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정치, 이게 백성심으로 위심이에요. 이게 이렇게 본다면 벌써 노자는 2000년 이전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진정으로 어떤 민주주의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자, 이게 백성심으로 마음을 삼는 것이다. 그래서 통치자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선자를 오선지요. 잘한 사람이 있으면 나도 그를 잘한다라고 부추겨주고, 불선자를 오역선지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률적일 수는 없어요. 일률적일 수는 없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 요순시대에도 선한 자만 있었느냐? 요순시대에도 불선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순시대에도 사흉이 있었어요. 사흉이. 공자 당시에도 소정묘 같은 소인이 있어요. 바로 이렇게 성인이 계신 세대에도 선한 자, 불선한 자는 있기 마련이에요. 단
요순시대에 선한 사람이 등용되고 불선한 자도 등용됐어요. 사실은. 문제는 이 불선한 자들이 날뛰지 못한 시대가 된 거예요. 분명히 좋지 못한 사람이지만 이들이 권력을 주도하게 놔두지는 않아요. 바로 요순의 시대에 악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악한 사람들이 길을 못 쓰면 좋은 시대예요. 어떤 것이 나쁜 시대냐? 나쁜 놈들이 날뛰는 시대. 이게 좋은 시대는 좋은 사람들이 힘을 얻은 시대. 우리는 아무리 좋은 시대를 할지라도 나쁜 자들이 사라진 시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들이 나쁜 짓을 못하고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선자와 불선자는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불선자도 내가 잘 다독거려서 그냥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덕이 선한 자의 덕이나 불선한 자의 이 모든 백성의 덕이 선하게 된 것이다. 이게 바로 이것이 요순정치인 것입니다. 순임금은 연임금은 분명하게 사흉들을 다독거려서 정치한 것입니다. 그게 오역선지입니다. 나도 또한 그를 불선한 놈도 잘 다독거려서 날뛰지 못하게 다스려 나간 것입니다. 그래 놓으니까 사흉들이 그때 당시는 그놈들 역시도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러면 좋은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똑같은 말로 사람이 많다 보면 믿음이 있는 자도 있지만 거짓말장이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내가 정말 믿어주고 좀 불신감이 있는 사람도 내가 믿어서 다스릴 때 나쁜 짓만 안 하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덕도 다 믿음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이렇게 해서 그저 정말 여기서 말한 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 훌륭한 사람은 훌륭한 대로,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대로, 불선한 자, 불신이 있는 자 내가 믿어주면서 그들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만 하는 것. 그러면 그들도 좋지 못한 사람이지만 나쁜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지 제천하에 성인이 천하에 계시면서 바로 불선한 자에게나 불신한 자에게도 이렇게 잘 다독거려서 덕신, 덕선, 모든 사람의 덕이 선하게 만들어주고 모든 사람의 덕이 믿음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은 뭐냐? 성인이 이렇게 천하에 계시면서 통치하실 적에 그게 다른 게 아니다. 첩첩이 천하 혼기심이라. 이 첩첩이라는 말을 어주본에서 첩첩으로 썼는데 유사배는 첩첩이 글자보다는 흡흡으로 써야 된다. 이게 흡흡이라는 이 문자 다른 글자를 쓰다 보니까 첩첩을 썼다. 그러니까 이 흡흡이라는 이 흡자는 앞에서 말한 36장에서 장욕흡지라고 하는 장차 거두어 드리려고 한다면 장욕흡지라고 하는 흡자의 뜻으로 봐야 되느니 이 흡자는 어떤 뜻이냐? 흡해, 거둬들여서 거둬들여가지고 닫는다라는 뜻을 갖는다. 그러니까 첩첩은 뭐냐? 바로 성인은 발산이 위주가 아니라 모든 것을 이 수렴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거둬들인다라고 바깥으로 발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렴을 해서
흡흡해가지고 흡흡하여 위천하, 천하를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혼연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니 저것이니 따져 쌓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결국은 덕의 믿음과 덕의 선은 뭐냐? 혼기심, 천하 혼기심. 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혼연하게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덕이 선하고 덕의 믿음을 갖는 것이다. 백성이 개 주기 이목 이로되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귀와 눈을 주시하고 있다는 누구에게 주시하느냐가 문제예요. 자,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지금 뉴스만 나왔다 하면 주시한 대목이 어디냐? 별 볼 일 없는 사람한테 주시한 거 봤느냐? 최고 통치자에게 귀와 눈이 쏠려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 통치자를 항상 주시하는 것이에요. 이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얼마만큼 바라보고 있는가를 아셔야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백성들은 다른 데를 쳐다본 게 아니에요. 다른 곳을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전부 다 통치자를 쳐다보고 있어요. 통치자가 뭘 하느냐, 무슨 말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국민들은 요동을 쳐요. 다시 말하면 대통령의 한마디가, 대통령이 무슨 일을 하겠다 한마디 하면 온 나라가 난리 법석이 난 것이에요. 자, 그러기 때문에 백성들은 이렇게 주시하고 있다. 그러면 최고의 통치자인 성인은 어떤 일을 해야 될까? 이 주시하는 눈에게, 주시하는 귀에게 무엇을 전해야 될까? 국민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국민들이 편한 나라가 될까? 그래서 통치자는 어떤 정치를 하느냐? 개해진이라. 모든 그들을, 갈지자, 지칭사, 백성이라고 하는 그들을 모두 천진한 아이처럼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천진한 아이처럼. 바로 그렇다면 여기서 봐야 할 것이 49장 시작하면서 이 성인은 어떤 정치를 했는가? 성인은 모든 백성을 천진한 아이처럼 만드는 방법이 앞대목에서 뭐라고 했는가? 바로 무상심이에요. 자기 마음을 내세우지 않고 백성들 마음을 따라주면 백성들은 더 이상 위에 사람 눈치를 보지 않은 것이에요.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니까. 이게 철저한 민주주의예요. 백성들이 통치자의 눈치를 볼 것이 없는 것, 그저 천진난만하게 살 수 있는 사람. 왜 우리나라 오늘날 국민들이 그렇게 전부 영악하게 됐는가? 사람은 어떤 데서 영악하게 되는가? 계모 밑에서 큰 자식들 치고 눈치 보지 않은 자식이 없는 것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계모와 같은 정치하면 모든 국민들은 눈치 보기 마련인 것입니다. 정말 내 어머니 눈치 본 사람 있는가?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어머니 눈치 본 사람 있는가? 바로 이와 같이 통치자가 계모가 되면 모든 국민의 귀와 눈은
영악해지는 것입니다. 영악해지는 것이에요. 정말로 어머님의 품과 같이 평생을 사랑받고 큰 사람들 천진한 것이에요. 이게 눈치 빠른 거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그만큼 험악하게 살았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바로 이 어린아이가 된다라는 거, 천진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 어린아이 마음에 맞춰주면 어린아이는 눈치 안 보는 것이에요. 이게 백성심으로 위심이에요. 백성의 마음으로 마음 삼아주면 백성들은 더 이상 눈치 보거나 수완을 부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것이 어린아이 만든 방법이에요. 그래서 첫들머리에 항상 무심으로 하거나 항상 고정된 자기 마음을 내세우지 않는 것, 이것이 뭘로 가느냐? 현동이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하고 다 함께하는 정치다. 바꿔 말하면 항상 통치자가 자기 마음을 내세우지 않으면 먼 세상으로 가게 될까? 이게 대동세계예요. 모두 함께한 세상. 자, 바로 이렇게 되면 선한이나 불선한 사람이나 세상 살면서 신용 있는 사람이나 신용 없는 사람이나 내가 모두 다 그들을 잘 감싸주고 내가 그들을 믿어주면 나쁜 짓을 적게 해가지고 이 세상 다 함께, 나쁜 사람도 함께 사는 세상. 이 말은 아셔야 할 것이 불선자나 불신자도 다 함께 사는 세상. 현동. 우리는 어떤 사고가 있느냐? 나쁜 놈들은 배제당하고 잘 산 사람만이 함께 해야 된다는 사고. 그게 편협한 사고예요. 못된 놈도 함께 하는 사회, 나쁜 놈도 함께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든 것이 통치자의 역할이에요. 나쁜 놈이니까 어디다가 처박아 놓는다? 이건 안 된 것이에요. 정말 훌륭한 정치는 나쁜 사람, 신용이 없는 사람, 그들까지도 아울러서 함께 할 수 있는 사회. 이게 현동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다 함께하는 사회. 이게 우리의 꿈인 것입니다. 꿈의 정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나쁜 사람도 함께 해주고 좋은 사람도 함께 해주면 그들 역시도 나빴던 사람도 그들도 사람인지라 그들 마음도 다 혼연해서 선한 사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통치자가 순수한 덕으로 어린아이처럼 가지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어린아이 같이 만들어준다 이 소리예요. 이게 내가 천진한 사람이 되고 국민도 천진한 사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노자의 가장 이상적인 인생관이자 이게 노자의 가장 이상적인 통치관이에요. 바로 이렇게 해서 이 49장에서 말하는 덕선이라고 말하는 부분, 이게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우리가 좀 생각해야 할 부분이에요. 너무나 흉악한 사회가 되다 보니까 우리가 매스컴을 보면서 정말 격리해야 할 놈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데, 다시 그 죄의 정상을 살펴보면 공자님 말씀대로 실제로 왜 그들이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그 원초적인 정신을 살펴보면 왜 그가 죄인이 됐을까? 그걸 살펴보면 정말 불쌍한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죄악은 하늘 아래 함께 할 수 없을 만큼 큰 죄인이지만 그들이 죄인이 되게 됐던 동기, 과연 그 한 사람의 잘못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공자께서도
실제로 그 사람들의 실정을 알고 보면 참 불쌍히 여길 일이지 형벌을 쓸 수도 없는 일이라고. 바로 이러한 마음 자세가 훌륭한 정치의 통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처럼 흉악한 세상에 갑자기 어떤 종교 정치를 하라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 최소한의 통치자라면 정치 철학만큼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적대시하는 통치자, 이건 용납될 수 없는 위인인 것입니다. 욕을 얻어먹어 당연한 인물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공공연하게 시부름될 수 있는 사회, 이게 비참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의 국민이라고 하는 의식조차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각에는 좋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악을 척결해야 된다는 생각, 잘못된 생각이 아니겠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흉악한 사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보듬어서 함께 사는 사회가 될 수 있을까? 이게 통치자의 통치 철학인 것입니다. 법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니라 그건 판검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경찰이 할 일이고, 경찰이 가져야 할 철학사고를 정치인이 가지고 있다는 거, 그러면 뭐라고 정치합니까? 가도 판검사지. 이건 안 된 것입니다. 최고의 통치자, 그리고 통치를 하는 정치인, 정치 철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자를 보면서 오늘날 현실을 살펴보면 정말로 어쩌다 우리 사회가 어른이 없는 사회가 됐는지, 그리고 이러한 위대한 철학에 대한 정치 철학을 갖고 있지 못하는지 우리 다시 한번 일깨워서 좋은 대한민국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노자의 강의가 그러한 한 생각을 우리가 바꿔줄 수 있다면 이건 더할 나위 없는 큰 공덕이고 아마 더할 나위 없는 큰 대한민국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 장에서 악한 자를 배척하려는 그런 속 좁은 정치,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을 없애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철학관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의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